안녕하세요. 축구 삐리삐리삐리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더러워. 축구입니다. 바빠요 지금 바빠. 마음이 너무 급해. 빨리 스튜디오 가서 액자 찾아와야 돼요. 와서 빨리 집으로 가야지 마트에 가서 저녁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꾸꾸가 저녁 먹는 시간이 6시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애매할 것 같아. 여기서 여기 대연동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가 시간이 좀 많이 비슷하게 걸릴 것 같아. 여기서 거기 가나 거기서 집에 가나. 와, 오늘 날씨 더워. 낮에는 더운 것 같아.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안에. 아이고 덥다. 오늘 다행히 그래도 빨리 끝났어요. 새로 오기로 한 애가 아니나 다를까 또 아침이 되어서야 안 온다는 얘기도 한 게 아니지. 원래는 어제 오늘 새로 올 일용직을 2명을 제가 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명을 세팅을 해놨는데 한 명이 오후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나올 것 같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라도 연락이 오면은 나는 다행이지. 그나마 이제 업무 중에 그래도 사람을 세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근데 다행히 세팅할 애가 있었어요. 고정으로 들어오던 애가 있었으니까 걔로 이제 콜을 했죠. 그래서 왔고 이제 나머지 한 명은 오기로 했어. 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못 올 것 같으면 연락이라도 주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아침이 돼서 안 나타나. 내가 8시 50분 전까지 사무실로 와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전화를 했지. 전화기 꺼져 있어요. 꺼져 있다라는 거는 저를 거부로 등록해서 그럴 거야 아마. 착신 거부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나긴 글렀다. 그 남자 한 명만, 일 잘하는 애만 하나 있어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찰나에 다행히 고정 한 명을 섭외를 콜을 해서 다행히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베테랑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게 빨리 됐어. 작업이 빨리 진행이 됐어요. 좀 미안한데 나 좀 빨리 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작업이 빨리 끝났고 저도 네. 예, 노무로 사무실인데요. 네. 김은영 씨 건강보험권 취소 신고서 넣었는데 담당자분이 퇴근하셔가지고 네. 이제 보통 그 다음날 3일 이내에 공휴일 제외 이렇게 돼서 원래는 오늘 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간인데 내일 한번 연락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내일 오전에 연락을 공당하고 소통을 하고 다시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바로 오를 것 같아요. 퇴근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업무. 잠시만. 약 700m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얘기를 인터셉트 당했단 말이지. 어쨌든 빨리 끝날 걸 예상을 하고 저도 빨리 마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작업이 빨리 끝났고 거기에 맞춰서 저도 바로 마감 정리하고 보고하고, 아이고 뭐 보고 해야 되는구나. 아, 보고 아직 하나 빠뜨린 거 있네. 아이고 사진 미리 찍어놔서 다행이네. 일단은 가서 약 1km 어디서 이거 어디서 좀 이따 연락해, 도착해서 연락해도 되겠다. 지금 5시 11분 도착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받고 나와서 하는데 막 잠시 후 5시 반 가까이 되겠네. 집에 가면은 시간이 애매하겠네. 그 시간대 많이 막히니까 또 퇴근 시간이니까. 어찌됐든 뭐 그렇게 됐어. 일단 뭐 어떻게 되겠지. 그래도 빨리 끝났어요. 몇 같은 경우에 뭐 7시 전에 좀 늦게 먹으면 7시에 먹이기도 하니까 뭐 그렇게 하니까 다시 좀 주죠. 이거 우쭈쭈 카톡 보내줘. 뭐라고 동의할까요? 퇴근해서 앨범 찾아서 갈게. 우쭈쭈에게 퇴근해서 앨범 찾아서 갈게라고 동의할까요? 예스. 카톡 보냈어요. 이거 어떻게 그냥 바로 사라지게 못하나?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좀 찍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됐으니까. 오케이. 일단은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봅시다. 움직이는 데까지 움직여 보자고요. 얘는 뭐야? 너는 뭐니? 자. 이 사람들아. EB6 저래서 마음에 안 들어, 저거. 하는 애티튜드가 그냥 아주 그냥 형편없어. 매기는 거야. 앞에 차도 없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저 한번 겁주는 거 봐요.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뭐 너 드리블 하려고 바짝 쫓아간 줄 알아? 브레이크 밟기 싫어서 그냥 갈 때까지 가보다가 그렇게 된 거지 임마. 자 어쨌든 자 가는 김에 아유야 와이도 한 40분 남았으니까 야 아유 빨리 나왔는데 40분은 넘어. 아이고. 자 그러면은 오늘도 아예 그냥 축구비의 전설 쫙 이어가봐요. 어제 축구비의 전설에서 했던 얘기 중에 정정할 게 있어. 우리 그 신혼여행지랑 어차피 그 연도는 1년 마이너스 하는 거는 어제 후반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빼고, 그러니까 2018년 초에 2017년 초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 해 저희가 결혼을 해요. 2018년 1월 28일 날 결혼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고 이렇게 살면서 다녔던 광안리에서 살면서 광안리 그 해변가에 다녔던 이자카야 이름이 삿포로 추억이 아니고 삿포로 하루예요. 하루. 내가 왜 삿포로 추억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어제 막 추억 얘기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추억으로 넘어갔는데 삿포로 하루. 삿포로 하루라고 검색하면은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일을 했었고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지인 콜을 받고 양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광안리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서 지내다가 반년 정도 지내다가 2018년 초에 결혼을 하고
아니 2017년에 이제 양산 2017년 12월 달부터 제가 이제 양산에 출근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도 2018년 결혼을 하고,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아파트로 넘어왔어. 이제 매매. 오케이. 아, 신혼여행 여행지가 반얀 뿌꾸옥 베트남인가? 또 그건 또 생각이 안 나네. 뿌꾸옥으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거기에 반얀트리 리조트가 아니라, 어휴, 큰일 날 뻔했어. 이게 지금 뭐 부산에 반얀트리가 있나? 뭐 아무튼 그 광고 같은 게 막 나와가지고 그걸 봐가지고 그게 각인이 됐었나봐요. 그게 아니고 퓨전 리조트예요. 퓨전 리조트. 오케이? 퓨전 리조트에서 저희가 이제 신혼여행 숙박을 했어요. 북곡. 그때는 딱 갔을 때 막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제 관광 휴양지로 막 개발 이제 막 시작하던 시기여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쉬고 싶었었거든요, 둘 다. 정말 휴양 제대로 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좀 많이 발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저희도 이제 여기저기 여행을 그래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여행을 가면은 이제 휴양을 하러 갔다라기보다는 IC에서 해운대, 백스포, 단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이거 아닌데. 휴양을 하러 갔다라기보다는 놀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다니고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피로가 축적이 되기도 하는데, 그때는 아예 그냥 마음 놓고 쉬러 간 거였으니까. 웬 장례차가 이렇게 진짜 마음 놓고 쉬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꾸꾸를 데리고 다시 꼭 가자라고 얘기를 했죠. 좋죠. 그러면 우리 저기 선생님? 약 1km 앞 해운대, 백스포, 단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선생님들 너무 천천히들 가시는 거 아닙니까? 예스. 지금 익스플로러 저게 문제네.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자, 일단은 주행하세요. 여기는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가면은 만약에 집에 간다 그랬을 때 30분 안 걸려요. 그냥 바로 집으로 갔으면은. 한창 여기 업무가 안정화가 됐을 때는 5시 전에 집에 도착했어요. 그때가 좋았지. 그래, 다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 얘기가 됐고, 반얀트리는 아니고 퓨전 리조트예요. 거기도 괜찮아. 그래서 거기서 여행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이제 반여동에 그 집을 이제 매매를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매매였어. 키워드가 매매. 약 500m 앞 그러니까 우쭈쭈도 다시 합류하는 도로 매매는 아예 생각을 가능합니다.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매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세라도 새 아파트니까 자기는 그래도 좋았는데, 또 높은 층은 또 못 올라가요. 정말 잠시 후 상층 하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3층이 있었고, 또 다른데 이제 평수 더 적은 데도 있고 했었는데, 약 3km 앞 직진 방향입니다. 그랬었는데, 뭐 이제 금액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어차피 은행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니 뭐 이 정도면은 정말 어제도 말했듯이 몇 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매매가랑 전세가랑. 야, 뭐 어차피 그러니까 붙고 그냥 여기 마음에 들어? 그냥 그럼 사. 그럼 너 이제 이사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집 사버리자 하고. 그러니까 그게 또 제가 좀 살짝 짜증났던 게, 부동산에서 이제 전세 물건 같은 거 막 잡아주는데, 그때 이제 그 아파트 주변에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래도 장모님이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아는 부동산에서 토스해 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개료가 이제 따먹고 하다 보니까는 뭐 좀 그랬는지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금액을 이제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차이가 안 나와. 그러면 부동산 거기 소장한테 그러죠. 이거 그럼 전세 말고 그냥 매매로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눈이 갑자기 번쩍 뜨이더라고요. 아이고, 아무튼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일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 아파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서 600m 앞 시속 80. 이제 매매하기로 결정을 짓고 이제 우쭈쭈가 장모님이랑 저희 집에서 바로 와 여기서부터 막힌다고? 벌써요? 뭐 이렇게 많이 막혀? 왜? 오마이 갓이네 진짜. 아 그러면은 좀 스쿠컨 좀 키고. 자, 아이 진짜로 여기서 이렇게 막힐 리가 없는데 이 시간에 사고 났나? 뭐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이제 갑자기 예상치도 못했는데 이제 그날 집을 하나 이제 갖게 된 거잖아요. 매매를 해서 이제 마이 하우스, 마이 홈이 생긴 거예요. 이게 우쭈쭈가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지. 너무 뭐라 그럴까, 아무튼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집 앞에 놀이터 그네에 앉아서 장모님이랑 둘이 그네 타면서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라고 하면서 저기 보이는 데가 우리 집이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게 딱 생각이 나네. 뭐 그렇게 됐어요. 집은 이제 그렇게 됐고 2019년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2019년에 이제 거기로 4월 4월달 4월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로 이사를 와요. 이제 이사를 하는데 저는 이삿짐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왜? 가전제품 같은 게 다 거기 광안리에서는 풀옵션으로 있는 빌라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큰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자잘자잘 구레한 게 좀 있지.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이 에마 엑스트랙으로 퇴근하고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짐을 퍼다 날랐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제 차로 이삿짐을 다 날랐죠. 혼자. 아유 고생했어 진짜 그때. 아유 고생했어. 근데 이제는 이사를 하게 되면은 차 불러야죠. 사람 불러야 돼요. 그렇게 됐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여전히 그 아기를 갖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은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이거 무조건 애 낳아야 된다 막 그런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우쭈쭈도 아마 그냥 수긍하는 차원에서 그랬겠죠. 근데 누구보다 애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도 이제 결혼도 하고 다 할 거 다 해보고 이제 애 가져야지.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살면서 뭐 이건 했으니까 뭐 다음 흔히들 말하는 그 다음 스텝을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을 했어요. 뭐 우리 뭐 연애할 만큼 했으니까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을 한 거고, 결혼도 하고 이제 뭐 집도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도 애가 그렇게 잘 안 들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매번 시도를 할 때마다 전략적으로 좀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게 내가 딱 전략적으로 했던 그 방법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불임이 애가 잘 안 들어선다. 와이프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해봐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소스가 있어요. 그것도 뭐 사람 따라서 뭐 다르기도 하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2019년이 거기서 지내고, 그때는 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사 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가전제품을 거기서 준비를 하죠.
그때 도움 준 게 내일 이 집에 놀러올 그 이모, 그 둘째 이모인가? 그 장모님이 맞이에요. 장녀고 그 밑에 이모의 딸. 걔가 삼성전자 직원이기 때문에 걔를 통해서 이제 혼수죠. 신혼살림을 거기서 장만을 합니다. 이제 저희는 그때사 이제 신혼살림을 장만을 한 거예요. 뭔 차가 이렇게 많이 막혀? 와, 징어다, 징해 진짜. 이러고 언제 이래니까는 아유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구나. 아유, 가만있어 보자. 그럼 나 이쪽으로 가면은 좀 그런데. 잠깐. 이쪽 차선으로 집으로 갈 때 가야지. 이쪽 차선으로 가야지. 여기서 저기만 벗어나면은 저기 원동 IC만 벗어나면 또 좀 뻥 뚫릴 거예요. 항상 그 원동 IC에서 이제 뭐 수영으로 빠지고 하는 그 언저리가 되게 막혀.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2019년을 그렇게 보내고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얘를 갖기 위해서 시도는 하고, 그치? 막 노력까지는 안 했어요. 이제 가임기가 됐을 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막 그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조금씩 몸을 준비하고 했죠. 그런데 뭐 술을 둘 다 좋아하니까 뭐 많이씩은 안 마셨어도 술도 좀 즐기고 하죠. 그때 저희 집은 이제 애기 짐이 없었고 저희 둘만 생활했었기 때문에 정말 모던 하우스였어요. 뭐가 없었어요.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있었고 집에 딱 오면은 그냥 술 마시는 분위기였어요. 지금 식탁 자리에 식탁이 없었고 창가에다가 식탁을 놔두고 매일 그냥 밖에 야경 보면서 밥 먹고 술 마시고 했었거든요. 그 사진들이 보면은 저 카페 활동 초기 때 보면은 그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9년 12월 30일 마지막을 이렇게 같이 보내고 한잔 짠짠짠 하면서 있다가 2020년이 해가 바뀌었죠. 그때 이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와이프가 좀 이상하다,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테스트를 딱 하니까 두 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 아니야. 그때는 코로나 없었어. 그때도 코로나 초기였구나. 그때는 그렇지. 그때 막 코로나 막 얘기 나오고 저기 뭐 중국에서 얘기 나오고 그때였었어. 어쨌든 그때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죠. 두 줄 임신 테스터에 두 줄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스. 그렇게 태명 축복이가 생겨났습니다. 드디어 이제야 이게 쭈꾸삐 패밀리 1분 누림? 와. 이렇게 나오네. 뭐가 떴어요. 여기에 1분이 좀 1분가량 늦나 봐. 원래 예상했던 그거보다. 그래서 2.2kg가 증가했다는 이게 뭔 소리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축복이가 한국 이름으로는 축복이에요. 근데 일본 말로 하면은 슈쿠우쿠예요. 축복이라는 단어를 일본어로 바꾸면은 슈쿠우쿠가 돼요. 그래서 빨리 얘기하면은 슈쿠우쿠 해서 꾸꾸가 된 거예요. 축복이 하면은 너무 좀 흔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슈쿠우쿠 해서 꾸꾸로 저희가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렇게 지금의 꾸꾸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인체의 신비. 이 깜빡이도 안 켜고 이 자식 진짜 시속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이 자식아, 너 때문에 무슨 일이 까먹었잖아. 26분이야. 일단 한번 잠깐 끊었다 갈게요. 아이고 머리야. 와,
돌아왔어요. 아, 이쪽 차선은 야, 쟤 타는 거 그냥 타자. 아우, 물 갖고 왔잖아. 아, 목말라. 이거 어떻게든 여기 사이에 끼어들으려고 그냥 끼어들어 임마. 오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빨리 가고 임마. 바쁘다 바빠. 아,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무슨 얘기 했다. 19구 꾸꾸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어. 아, 이게 인체가 참 유니버시티 가는 게 되게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된 건 말이야. 어떤 사람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참 이제 와, 그게 기분이 되게 묘해요. 되게 묘해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제 생겼죠. 생겨서 그때부터 우쭈쭈는 모든 이 향락에서 이거 컷 이제 금단의 길을 걸어요. 와, 그때만큼 그렇게 바른 생활 우쭈쭈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뭐라 그럴까, 그때도 자주 얘기했었지만 와, 정말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여자상이라고. 우쭈쭈가 이게 술만 좀 많이 안 마셔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마시지만, 우리는 그때 이제 술 한번 마시면은 뭐 저도 같이 마시니까 이제 그것도 뭐 문제인 거죠. 둘 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집에서 마실 때는 좀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먹고 그냥 아무렇게 졸리면 자면 되니까. 근데 밖에서는 까딱하다가는 진짜 도로 길가에 누워서 자니까 그래 본 적은 없지만 길가에 앉아서 자본 적은 있어도. 자,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렇게 저희 근데 이제 꾹과 딱 생긴 게, 우리가 되게 둘 다 베스트인 상황에서 애가 들어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그게 다행히 먹혀 들었던 거죠.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애가 들어선 건지 아닌지는 100% 장담은 못해요. 근데 혹시라도 애 갖는 게 좀 힘든 부부들은 그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해 줄 정도는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애가 생겼고, 이제 흔한 이제 임산부와 이제 아빠의 생활이 시작이 돼요. 이제 거기 뭐 정기 검진 같이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옆에서 케어해주고, 집에서 애기 거 막 뭐 만들고,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시간을 보내요. 그렇게 돼서 애가 이제 꾸꾸가 태어나기 전주였나, 원래 예정일이 10월 초였는데 그때가 이제 9월 26일 마지막 정기 검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은 그냥 마지막 정기 검진이니까 그냥 검사 받으러 간 거예요. 그냥 애 낳으러 간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죠, 둘 다. 그렇게 갔는데 이제 뭐 산정 검사라는 게 되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니프티도 있고, 뭐 이거 뭐냐, 양수 검사도 있고, 막 여러 개 있는데 저희도 다 이것저것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임산부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검사를 안 하면은 심적으로 괜히 막 걱정되고 불안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검사를 좀 비싸긴 하더라도 검사를 해버리는 게 나아. 스트레스가 차라리 더 안 좋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양수가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검사에는 그렇게 특이점은 발견이 안 됐는데,
다 그래도 이 커트라인은 다 통과를 한 상황이었어요. 뭐 척추에 뭐 하얀 게 뭐가 그게 뭐라 신경관 그게 뭐 1cm 이상이 돼야 되고 하는데 다 겨우겨우 커트라인은 다 통과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검사를 하러 딱 갔는데 이제 거기 담당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대연 램프에서 광안리, 대연동 그러는 방면 거예요. 오른쪽 양수가 도시고속도로 너무 부족하다. 출구로 주행하세요. 지금 어차피 이제 애 나올 때도 다 됐고 이대로 놔둬봤자 애기한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제왕절개로 애를 낳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저 이제 밖에서 그냥 기다리다가 우리 입력이 토요일이었으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이제 그때 첫 꾸꾸와 대면을 한 거죠. 처음에 이제 낳자마자 딱 튀어나왔어요. 시뻘겋잖아요. 퉁퉁 불어있고 저희 제일 큰 고모가 생각이 났어요. 큰 고모가 조그매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와 이게 뭐야 이게 큰일이다. 야 너는 누가 봐도 송씨구나. 야 이거 어떡하냐? 넌 누가 봐도 아빠 피다. 그래서 되게 이제 반갑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 초음파 사진 같은 거에서 봤던 얼굴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살짝 그런 얼굴이 보이기도 했는데 좀 더 이쁘게 찍힌 거를 이렇게 현상을 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뻤으면 했거든요. 근데 좀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 그래서 냥냥 하고 나오는데 꾸꾸야 어이구 꾸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목소리를 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살짝 이렇게 하다가 다시 그냥 울고 이제 그거 확인하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뭐 이 뒷얘기는 500m 쭈꾸미의 전설 대연동 방면 외전이 있어요.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꾸꾸 스토리라고 있는데 예전에 올렸던 건데 주의하세요.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꾸꾸가 이제 수술도 하게 됐고 이제 꾸꾸가 가지고 태어난 질환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래요. 그 정도? 그렇게 이제 꾸꾸가 딱 태어났어요. 꾸꾸가 태어나서 집으로 왔을 때가 10며칠 때 이제 퇴원을 해서 집으로 온 거죠. 집으로 왔어.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본 거예요. 이 와이프도 이제 애 낳고 잠깐 애기라고 이제 산모한테 이렇게 안겨주잖아요. 그때 되게 낯설었대요. 다 뭐 모든 산모들이 뭐 비슷한 경험을 하겠지만 얘가 누군가, 얘가 정말 내 앤가, 내 배에서 나온 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바로 생이별을 하고 한참 있다가 한 2주 만에 다시 만났죠.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마음도 안쓰러웠을 거고. 뭐 그런 게 저런 게 있어서 지금 애기한테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또 원래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 잠시 후 오른쪽 그렇게 도시고속도로 꾸꾸와 만나면서 출구로 쭈꾸삐의 주행하세요. 전설은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쭈꾸삐라는 게 왜 탄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시리즈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래 우쭈쭈, 그리고 슈꾸꾸의 꾸꾸, 그리고 아삐삐, 아삐삐가 예전에 설명 드렸지만은 모르실 분들도 있으니까 아빠 이제 우쭈쭈가 이제 꾸꾸한테 이제 그렇게 해서 아빠 왔다고 아빠 하는데 아삐삐삐삐 이렇게 된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좀 발음이 잘못돼서 나올 때가 있어요, 우쭈쭈가. 그랬는데 아삐삐삐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아삐삐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한 글자씩 따서 일단 제 인생에서 넘버원, 제일
1순위는 우쭈쭈예요. 뭐 나중에 꾸꾸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서운해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저는 꾸꾸한테도 그렇게 잘하면서도 계속 설명을 해줄 거예요. 너는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긴 하지만 지하차도 오른쪽 엄마하고 너를 너 둘 중에 골라라 그러면 나는 주저없이 엄마를 고를 거라고. 네가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너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오른쪽 두 없는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우리 베이비지만 엄마가 없었으면 너도 없었다. 그리고 나랑 늙어 죽을 때까지 살 사람은 엄마다 임마. 엄마한테 잘해줘야 돼 임마. 너도 어차피 결국에는 남자 찾아서 갈 거 아니야. 에휴 또 생각이 또 짜증나네. 그래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쭈꾸삐에서도 쭈가 제일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꾸꾸죠. 아빠는 제일 뒤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쭈꾸삐가 탄생이 됐고 그렇게 쭈꾸삐의 전설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쭈꾸삐의 전설이 완결이 나버렸네. 와 이것도 딱 완결이 나니까는 되게 좀 섭섭하네. 이렇게 끝내도 되나? 와 이거 진짜 거의 와 이거 한 1년 되게 오랫동안 질질 끌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갑자기 끝낸다고? 와 뭐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뭐 갑자기 끝나잖아요. 뭐 갑자기 다 갑자기예요. 모든 일은 약 순간이 400m 앞 시속 every moment라고 하죠. moment라고 하는 게 정말 순간이라는 얘기거든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을 즐겁게 행복하게. 아휴 다 끝났네. 끝나니까는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네. 어이 극적 그만 끝낼까 오늘은? 쭈꾸비 전설로 그냥? 아니 그래 지금 가는 거 저기 배시시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저번에 가족사진 촬영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 사진이 앨범 제작이 끝났다고 앨범 찾으러 오라고 오늘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앨범 찾으러 가는 거야. 너는 비켜주려면 좀 브레이크를 밟든가 임마. 서행하세요. 이제 그따위로 하면 나도 이따위로 하지. 네가 그따위로 해서 내가 이따위로 한 거다. 어? 남 탓하지 마라. 나는 여기서 좀 이쪽으로 또 빠져야 된단 말이야. 아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아니면 또 애매하게 주말에 가기도 뭐하고 그냥 퇴근길에 좀 들러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막히네 또. 이러면 안 되지 마. 고마워. 아이고야 뭐 어떡하겠네. 이것도 벤츠. 응? 갑시다. 아이고 아우디 땡큐 아우디. 자 이렇게 쭉 가면 되겠죠. 내가 여기가 도로 또 오랜만에 오니까 이게 어떻게 되던 도로인지 되게 헷갈리네. 그래서 어느 차선으로 가면은 더 빠르게 치고 갈 수도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내비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 문현교차로에서 빠져가지고 여기는 이제 광안리 살 때는 왔다 갔다 하면은 이쪽으로 많이 다니니까 알았는데 이게 또 안 다니다 그때 뭐 자주 다니던 길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아예 또 리셋이 돼버렸네. 저기서 좀 오래 살았더니 그래. 뭐, 액자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액자 크지 않고 작은 거예요. 그리고 꾸꾸랑 찍은 첫 가족 사진이기도 하고 이제 그거 얼른 찾아서 집에 좀 빨리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고 싶어서 얼른 찾아갑니다. 6시 집에까지는 또 얼마나 걸리려나. 퇴근 시 딱 막힐 시간이 걸려가지고
저희 이제 지금 여기서 살고 있고 내후년 정도 되면은 양정으로 이제 이사를 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가면 되잖아. 약 700m 앞.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방면 지하차도 1가구 오른쪽 2주택자가 도로로 돼버린 거예요. 약 4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의도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부동산 투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골랐던 집이고 살려고 장만했던 상황이었는데 뭐 운이 좋다면 좋을 수도 있고 뭐 집값이 그래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다 올랐으니까 이제 대박인 거는 우쭈쭈 거죠. 저 양정 그때도 거기가 우리가 들어갈 때 3억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 3억이 넘었었나? 구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막 우쭈쭈가 회사 다니면서 대출 받고 해서 이제 사놨던 건데 보면은 우쭈쭈는 새 집에서 사는 팔자인가 봐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이제 이사를 하게 되거나 하면은 항상 새 집에서 살았어. 뭐 잠깐 뭐 저기 창고 양정 창고에서 살 때 거기는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나 혼자 사는 거 잠깐 이렇게 둘러보러 온 거고.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부터 그랬어요. 일본에서부터 제가 혼자 그 타나시에서 살 때는 그 소동경 쪽에서 좀 멀리 떨어져 살 때는 제가 살던 곳에 놀러 왔던 거고 이제 둘이 사귀기로 해서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집을 구해서 살 때는 또 그게 또 새 건물이었어. 새 건물이었고 제가 이제 부산으로 와서 둘이 이제 같이 살자라고 했던 광안리 그 빌라도 새 빌라였어요. 되게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 항상 얘기하고 너는 진짜 300m 항상 새 집에서 살았다고. 반면 좌회전하세요. 새 집에서 살 팔자인가 보다. 차로를 이용하세요. 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이 정말 시작부터 단계별로 조금씩 커졌어요. 그리고 지금 집이 29평이고 이제 양정이 34평이란 말이에요. 그때 진짜 뭐 여유가 됐으면 40평대로 했을 건데 근데 그렇게까지 무리할 형편은 아니었으니까 뭐 그때도 좀 무리해서 대출 받아서 한 거예요. 지금 이 집도 지금 반여동 제 집 그 집도 나는 대출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대출을 그렇게 좀 많이 일부러 많이 받았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을 받았었어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갚고 있습니다. 진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러니까 그 양정에 그 집을 살 때 이 얘기는 언제 한 거 같은데? 어디서 한 얘기 같은데? 원주민이죠, 저희는. 이미 저희가 그때 들어갔을 때도 10년 정도 전부터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추진이 되고 조합이 결성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저희가 거기를 산 이후부터 벌써 10년 정도 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은 진짜 한 20년을 봐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갖고 있던 돈을 다 올인을 해서 그 집을 샀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이제 장모님이 얼마 해주고 나머지는 우쭈쭈가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가 살려고 한 거, 이거를 갖고 뭐 이게 비싸지면 팔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렇게 계약할 때처럼 그냥 확 끊어버렸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장모님도 그렇고 우쭈쭈도 그렇고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 없잖아 있어요. 이렇게 결정을 딱 못하는 성격인 거예요. 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이거다 싶으면 그냥 확 질러버리거든요.
그때도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이게 도로 끼고 일반적으로 평가 금액이 비싸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 않은 집이다.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얘기를 들어보는데 컨소시엄이라는 거예요. 어디 컨소시엄이냐 하니까는 자이가 대장이고 더샵 그리고 SK뷰 그렇게가 한다는 거야. 제가 알고 있는 컨소시엄은 두 개 회사가 같이 아파트 건설을 하는 건설 회사 두 개가 같이 합작해서 짓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파트 그 이벤트 그 기획회사에서 그거를 많이 다녀봐서 그랬는데 세 개 회사가 그것도 브랜드에서 치면은 그래도 상급군이잖아요. 그 세 개 회사가 같이 손을 잡아서 한다고? 야, 그럼 뭐 이거는 막말로 아파트가 망할 일은 없네. 뭐 잘못 지어질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제가 수없이 많은 아파트들, 전국의 많은 아파트들을 봐와서 알기 때문에 잘 지어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브랜드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사람 억장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막 바닥 치지는 않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거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걸로 하자라고 해서 그냥 그날 바로 또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저희 인생에서 그나마 좀 여유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리프레시를 해주는 가장 1순위죠.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네.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그래. 이제 뭐 다 와가요. 우사. 벌써 좌회전이 끝났어? 아직도 멀었어요. 신호 한 번 더 기다려야 되네. 이게 저쪽이랑 들어가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아무튼 그러니까 저희는 투자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운이 좋게 그래도 손해는 안 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막 돈 많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 갖고 그렇게 뭐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 뿐이지 저희한테 현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하우스포어예요. 나가는 돈은 되게 많아. 세금은. 그런데 무슨 우리가 그거를 팔아서 이제 현물화 시키면은 뭐 그래 그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뭐? 아이고야 지금 돈 없어서 쪼들려 죽겠는데 뭘? 하지만 저는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관,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냥 이거는 저에 대한 얘기예요. 저에 대한 얘기인데 잠깐 보자. 지금 그래. 이 얘기는 가서 이제 집으로 가면서 얘기합시다. 어차피 한번 끊어야 될 타이밍이 지금 여기 1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 들어가질 못해서 내가 지금 몇 분을 있는 거요. 아이고 배고프다. 이렇게 멈춰 있는데 뭐 일단은 끊을까? 끊어버려? 그래. 또 끊으려 그러니까 가네 또. 이거 임마 빨리 들어가 임마. 내가 비춰줄게. 형이 비켜준다. 들어가. 잘했어. 너 임마 그쪽으로 들어오지 마.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네, 우회전할게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우회전해서 얼른 차를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얼른 빨리 빼가지고는 빨리 찾아가지고 나와야겠다. 나올 수 있을까? 여기 어디더라? 여기 그냥 빌딩 같은 데였는데. 잘 모르겠어. 미안해요.
우회전하세요. 네네네. 이어서 목적지 아 저기 지점입니다. 앞에서 보이잖아. 내가 어디까지 갔다가 돌았단 말이야. 여기다. 여기서 잠깐 서야 돼. 와 근데 괜찮을까? 차들 지나갈 수 있으려나? 이 오토바이들 왜 이렇게 많어? 좀 지나가봐요. 지나갈 수 있으면은. 아 나 잠깐 여기서 서야 되는데. 아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돼? 아 여기 장사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여기 장사하는데. 아 잠깐만 좀 실례 좀 해도 될까요? 아 여기서 좀 실례 좀. 아이고 여기 또 가게 입구 아니야? 아 잠깐 실례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얼른 갔다 올게요. 가게 입구는 걸거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할게요. 자 됐어요. 자 얼른 갔다 올게요. 죄송해요. 여기 가게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얼른 갔다가 와서 다시 출발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앨범 찾아갖고 왔어요. 앨범 2개. 자 이제는 아이고야 이제 집에 가야지. 자 그러면은 배고파. 우쭈쭈한테 우쭈쭈 카톡 보내줘. 뭐라고 보낼까요? 앨범 찾아서 가는 중. 6시 5분 정도 도착 예정. 우쭈쭈에게 앨범 찾아서 가는 중이라고 보낼까요? 예스. 카톡 보냈어요. 우쭈쭈 카톡 보내줘. 6시 조금 넘으면 도착할 거야. 우쭈쭈에게 6시 조금 넘으면 도착할 거야 라고 보낼 예스. 가운데 카톡 차로를 보냈어요. 이용하세요. 우쭈쭈 카톡 보내줘. 누구에게 보낼까요? 우쭈쭈. 우쭈쭈에게 어쩌라고 보낼까요? 수정해줘. 누구로 또는 뭐라고 바꿀까요? 준비하고 있어요. 우쭈쭈에게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보낼까요? 예스. 카톡 보냈어요. 아유 카톡 보냈어. 카톡 보냈는데 일이네 그냥. 와 여기서 또 40분이네. 이제 지금부터 시간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지금부터 막히는 구간은 더 늘어날 거거든. 그렇지. 아이고야 이거 언제 저거 어떻게 올라타나? 이제 그렇게 될 거니까 뭐 그렇게 된다고 하고. 약 300m 앞 송도 광안대교 방면 우회전하세요. 다른 자, 도로로 이거 찍고 있어 지금. 찍고 있지? 주의하세요. 그래. 자, 아까 뭔 얘기했었어? 짐 얘기가 또 가치관. 그렇지. 저의 돈에 대한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바라보는 시각 같은 거.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또 말에 어폐가 있나? 아무래도 지금 세상을 살기 위해선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돈이 진짜로도 없어 봤고 진짜로도 좀 있어 봤고 하니까 뭐 있다고 해도 뭐 그렇게 막 그렇게 막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제 기준에서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었기 때문에 돈에 말이 다르네. 가난하게 살았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다. 야 이거 저쪽 차선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와 대단하죠. 아예 그냥 안쪽 차선으로 그냥 밀고 가려고 1차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유산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가르침. 저희 아버지도 사실 어렸을 때 되게 놀기 좋아하시던 분이라 그래요. 그렇게 아버지로서는 그냥 뭐 괜찮았을지 몰라도 남편으로서는 꽝이었어요. 꽝. 나는 갈 수 있죠. 어쨌든 이제 그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는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다. 돈에 너무 목매지 말아라. 근데 이 돈은 있다가도 없다. 이 돈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이를 드시고 나서 늙은 다음에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그래도 돈은 있는 게 좋다로 바뀌긴 했어요. 돈에 그렇게 너무 목숨 걸지 않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돈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 없으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걸로 바뀌긴 했어. 나도 가야 되지 않겠니? 하여튼 이제 거짓말. 그래서 저는 거짓말 하는 거를 좀 뭐라 그럴까? 병적으로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요? 차라리 그냥 돌파를 해버려요. 그냥 진실로 돌파를 해서 뚫어버리는 게 낫지. 그걸로 거짓말로 감싸고 애둘러서 회유하는 그런 거를 되게 싫어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저는 백색 거짓말 같은 것도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성격이 너무 다이렉트해요, 성격이. 그래서 오해 같은 것도 받기도 하죠. 오해를 받기도 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악의를 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네? 저쪽 왔어? 카톡 확인. 우쭈쭈에게 4개의 카톡이 왔어요. 예스. 사용자 확인 코드를 말해주세요. 0112. 현대 블루링크에서 30분간 사용자 확인 코드를 끌게요. 이모티콘 이응시오들이 해리은인. 뭐? 이모티콘. 응? 이모티콘. 아, 이모티콘만 보내면 내가 어떻게 알아먹어? 아이고야, 나 일로 가야 되는데. 이모티콘. 카톡 다 읽었어요. 이렇게 이쪽 차선으로 가져가야 되는구나. 저 끝에서 돌아야 되는구나. 카톡을 읽었지만 약 300m 앞.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에휴. 여기는 저기 꾸꾸가 얘기하는 뽀뽀 잠시 후 뽀로로 이동하세요. 하우스. 뽀로로 하우스. 우리 집에서 저 멀리 보이는 게 이건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겠네. 이거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여기 뽀로로 파크. 지금 이 얘기가 아니잖아. 무슨 얘기했지? 거짓말. 그래. 거짓말을 싫어해요. 그냥 뭐 거짓말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 치지 마. 자꾸 이것들 디테일러 이 자식들이 그냥 자꾸 이거 사기나 치고 나한테. 자, 어쨌든 이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 돈. 가난하게 살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었던 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친구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기서 이거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가장 왼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가난한 거를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기도 했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언제부터 성격이 조금 바뀌었냐면 어릴 때도 저는 지금 성격하고 비슷한 성격이었겠죠? 그랬는데 진짜 뭐라 그럴까요? 되게 버르장머리 없는 애였어요. 어땠냐면은 어렸을 때 그렇게 가난했어도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걸 좋아하셨어요. 공부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몸이 너무 약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 졸업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배움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저한테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그건 잘 따라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구구단을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뭐 지금이야 뭐 다 하겠지만 구구단을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구구단을 다 했었어요. 집에서 노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놀았었으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똑똑한 아이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좀 앞장서서 저를 이렇게 케어해주는 스타일이었고 학교에서도 그랬고 뭐 학교 반장 계속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좀 뭐라 그럴까 기고만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어떻게 보면 버르장머리가 좀 없었어요. 뭐 어떤 점에서 그게 드러나냐면은 약 저보다 시속 6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저보다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공부를 잘하는 거는 그냥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었고. 이게 머리가 뺑뺑 돌아?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쭉 가면 돼? 저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크게 돈다고? 시속 6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 이어서 이거?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른쪽이? 약 300m 앞 남부경찰서 당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타는구나.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좀 집중 좀 할게요 잠깐. 왜냐면 우와 여기 1599원이네. 여기도 싸네. 여기도 싸네. 오늘 더 떨어진 건가? 여기구나. 여기 골목길로 저렇게 돌아서 저기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밖에 못 돌리나? 주의하세요. 약 1km 앞 번영로 여기 저렇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거의 유턴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는 태어난 곳은 서울이에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6살까지 살았어요. 효창동에서 살았었거든요. 용산구 효창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은 없을 거야 아마. 효창운동장이라는 조그만 종합운동장이 있었는데 거기 위쪽으로 살았었거든요. 거기 거의 뭐 달동네예요. 지금은 용산이 뭐 많이 발전하고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 옛날 서울은 다 촌동네, 다 달동네, 다 못 살았어. 잘 사는 사람들은 진짜 뭐 되게 뭐 전방의 연속으로 과속 잘 사는 방지턱이 사람들이야 있습니다. 뭐 있었겠지만 지금도 잘 사는 동네들 있잖아요. 뭐 강남같이 그렇게 막 개발되고 그러지 말고 평창동이라든지 뭐 저기 청담동이라든지 그렇게 저택들이 있던 그 동네는 원래부터 잘 살던 동네예요. 뭐 어쨌든 그건 떠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강원도로 이사를 가요. 강원도 철암이라고 하는 곳으로 제가 유치원이랑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세대예요. 국민학교 입학해서 국민학교 졸업한 세대니까 국민학교가 편해요. 초등학교라는 말을 저는 당면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거기서 2학년까지 다녔어요. 근데 그게 저희 아버지가 그때 광업소에 다니셔서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수준은 다 비슷비슷해요.
왜 사택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거를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위치적인 그런 제한사항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뭐 누가 나보다 못 살아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바보같이 생긴 거, 이제 바보 같은 애들을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뭐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싫으면은 이게 싫은 게 얼굴에 티가 확 나요. 아니면 아닌 게 티가 확 나. 그래서 상사들, 특히 이제 회사 생활, 그래서 저는 회사 생활 별로 안 좋아해요. 말도 안 되는 거 딱 시킨다 그러면 이게 와, 이게 인상부터 써지죠. 지금은 많이 유해져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그러지 못해요. 싸가지 없어요. 싸가지 없어. 그러니까 좀 되게 못됐어요. 어렸을 때 그랬어. 그랬는데 그렇게 살고 나 잘난 맛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주변 친구들이 78년생 말띠들이지만 제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족보상 호적상으로는 77, 8로 돼 있는데 78년 12월로 돼 있는데 제 족보상으로는 77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띠가 뱀띠예요. 그러니까 뱀띠인데도 나보다 동생인 사촌이 있단 말이에요. 저보다 하루 차이로 늦게 태어나서 걔는 근데 77년생으로 살았어요. 어렸을 때 모르고 나한테 오빠라고 했다가 학교로 같이 다니는데 이게 나보다 한 학년 어리네? 내가 근데 왜 오빠라고 불러야 돼? 그때부터 이제 반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보다 덩치가 조금 더 컸어요. 크고 또 이제 뭐 약간 반장이고 이렇게 애들 이렇게 통솔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기고만장했죠. 아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 국민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이제 이혼을 하시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전라도 목포 무안에 있는 저희 큰 집에서 1년을 거기서 삽니다. 그러면서 1년을 거기에서 국민학교 3학년을 거기서 다녔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 성격이 좀 많이 이전에는 성격이 막 이런 막 퍼트린 지르는 성격이었으면 그러니까 나만 잘나가지고 막 나는 내가 낸데 누가 내한테 막 이제 그런 성격이었으면은 그때는 그 반대로 돼버린 거야. 그때 좀 이렇게 캄다운 눌러진 거예요. 저희 지금도 제가 명절 때나 뭐 행사 있으면은 항상 시골은 갑니다. 그때 저랑 제 동생을 키워준 큰아버지랑 큰엄마가 너무 고맙죠. 그때 시골에서 큰엄마가 저희 사촌 형제들은 뭐 큰아빠, 작은아빠, 막내 작은아빠 할 거 없이 그냥 다 거기서 한 번씩은 거기서 다 자랐어요. 그 정도 되게 고생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가 시골집이고 하다 보니까는 할머니도 모시고 그때 증조할머니 살아계셨던 저 어렸을 때는 그때 증조할머니 살아계셨을 때인데 그때 다 모시고 집에서 어른들은 다 모시고 진짜 막 옛날 또 저희 할머니가 되게 기센 할머니거든요. 그러니까 늙어서도 이게 풀이 꺾이질 않아. 그런데 와 거기에 며느리로 있으니까 저희 이제 큰아버지가 둘째인데 맞이 같은 상황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첫째 큰아버지는 공부한다고 이제 서울로 가고 이제 그런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때 아무리 그래도 저희들을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잘 돌봐주고 한다 그래도 남의 집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가족이긴 하지만 우리 피가 섞인 형제들이 살고 있지만 그래 남이란 말이에요. 눈칫밥을 먹는 거죠.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지. 나는 엄마 아빠가 없는데 큰엄마 큰아빠가 있지만은 친엄마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때 성격이 좀 많이 눌러진 거예요.
저는 그 시간도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물론 그때는 제가 막 엇나갈 수도 엇나갈 수도 있던 때는 다른 그 뒤에 얘기고, 그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은, 그 경험이 없고 그냥 그대로 내가 엄마랑 같이 살고 그렇게 자랐으면은 진짜 꼴불견들 있잖아요. 잘난 척하고 막 사람 무시하고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거야.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다행히도 저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착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안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뭔 얘기를 하려다 여기까지 왔지?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돈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그냥 뭐 마이 스토리네. 오늘은 주제가 뭐 그러면은 쭈꾸삐의 전설 완결이랑 아삐삐 스토리네. 외전이네, 외전. 이걸 하나로 묶어 둘로 나눠? 이거 하나로 하기엔 또 너무 길어지는데 막. 그래도 해보지 뭐. 이런 거 그냥 길게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듣는 사람들, 정말 그러니까 저랑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들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지 않을까요? 제가 막 이렇게 해도 뭐 지금도 그렇게 저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지만, 맞지? 나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렇지만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렇게 자주 만나고 하질 못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4학년, 국민학 4학년을 광주로 이사를 와요. 그때 이제 아버지 광주에서 살고 계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서울에서 계속 살고 계시고, 어머니는 철암에 있다가 강원도에 있다가 저기 서울로 가시고, 어머니도 이제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은 부여해서 그래도 노후를 보내고 계시지만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못 보는 게 좀 거시기 하지만,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계속 가야 돼요. 이거 아이고야. 여기서는 여기 광안터널에서 이렇게 갈 때는 1차선으로 쭉 가야 돼요. 2차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쭉 가다가 또 그 문제의 수영 그쪽으로 빠지는 쪽에서 기가 막히게 막힙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 이렇게 해서 국민학 4학년 때 광주로 와요. 광주로 오면서 거기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새엄마랑도 만나고, 이제 새엄마 자식들도 있었고, 애들을 내가 막 팼어요. 그때는 이게 결손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제가 좀 했었어요. 결손 과정에서 자란 애다라는 게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돈에 왜 구애받지 않았었는지 어린 시절에 그거 얘기하다 그랬구나. 이제 그 무렵 때는 이제 국민학 4학년 때 와서 처음 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이제 재혼하고 그럴 때 아니었는데, 그때는 시골에서 할머니가 저희 막 돌봐주러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싫었어요. 되게 지금 생각하면은 후회되는 게 그거네. 진짜 그때는 철부지 뭘 모르던 시절이라 후회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 것도 없으니까는 후회해봤잖아요. 할머니한테 그렇게 제가 못되게 굴었다? 나는 막 소세지 반찬 먹고 그러고 싶은데 왜 김치만 싸주고. 근데 그걸 할머니라고 그걸 해주기 싫었겠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거를 나이 드신 분이 와서 애들 키우는데 고생하신 거지. 할머니한테 막 할머니 가라고, 시골 가 막 그러고 그랬어. 아무튼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왔는데, 이제 국민학 4학년 때 제 말투가 어땠겠어요? 저는 서울 말투를 계속 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말투가 특히 이게 억양이 다르니까 또 악센트가 들어가는 데가 달라요.
특히 달랐던 데가 어디냐면 숫자 1, 2, 3, 4, 5, 6, 7, 8, 9, 10을 하는데 1에 보통 보면은 저쪽 위쪽 지방 사람들 1에 이게 악센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나한테 자꾸 1, 2, 3, 4를 해보라고 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1, 2, 3, 4 하면은 카카카카 웃고 또 해보라고 그러고 1, 2, 3, 4 또 카카카카 웃고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아 나는 그렇게 말하려고 한 게 그냥 말이 그렇게 나오는데 어떡해. 그러면서 막 논리받기 이즘에 당한 게 아니라 애들이 이제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막 재밌어 했어요. 나는 왜 그런지 몰랐지.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악센트가 들어가서 이제 그런 거 알았지. 뭐 그건 떠나고 이제 4학년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광주에서 이제 적응을 좀 한 거죠. 이게 특유의 이 친화력.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격이랑 뭐 별반 차이 있겠어요. 3살 버릇 여든 가는데 금방 친해져요 애들하고. 그렇게 장악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 5학년 그 무렵에 재혼을 하시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엇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막 타락된 나쁜 길로 접어든 게 아니고 주먹질을 하고 놀아다녔어요. 그 무렵 때. 그리고 애들을 좀 많이 팼지. 뭐 내가 막 정의의 사도에 있냐? 그리고 다른 애들보다 등치가 있으니까 애들보다 거의 한 1년 정도 시속 80km 이동 이게 중 내가 더 빨리 태어났으니까 발육이 그래도 아무래도 다른 애들보다 좀 더 나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치도 있고 하니까 뭐 애들이 저를 건들지도 않았지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일진돼 버리는 거. 완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싸움을 못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번 시비가 걸려가지고 싸우면은 진짜 막 개패듯이 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니까 학교에서 건들지 않아요. 그랬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에 거의 피크였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왜 이제 돈의 구애를 받기 잘 안 했냐. 그 어렸을 때 좀 이제 그렇게 떨어져서 이혼하고 국민학교 5학년 때 만난 친구가 있는데 제 인생에서 정말 고마웠던 친구들이 국민학교 5학년 때 만났던 친구랑 고등학교 가서 만났던 친구. 그 친구들은 물질적으로 저한테 되게 혜택을 많이 준 친구들이에요.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집이 오락실을 했어요. 그때 집이 오락실을 해서 내가 이제 걔네 집에 놀러 가면은 이름이 강민구인데 민구야 미안하다. 이거 어머니도 알고 계셨을 거야. 아버지랑 알고 계셨는데도 그냥 그렇게 했을 거야. 그지? 자자자. 이거 이제 다 도착해 가니까 이제 또 마음이 급해지네. 약 2km 그래. 앞 원동 IC에서 해운대 조용히 봐. 동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게를 보고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뭐 식사하러 가신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자기가 가게를 본단 말이야. 대타로 길게는 못 봐도 잠깐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돈을 슬쩍 해서 뒤에 연탄 아웅. 이건 또 누구야? 네. 한국에서 지원한 알바생입니다. 정말? 아이고야 내가 끊어버렸네. 뭐 다시 전화 오겠지 뭐. 알바청구에서 전화했다고? 그럼 알바청구는 전부 잘 들렸어야지. 아무튼 이제 이게 돈을 슬쩍 조금씩 몰래 쌈짓 주머니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뒤에 연탄 아궁이에 모아놔요. 그래서 내가 이제 놀러 가면은 그 돈으로 다른 오락실을 가요. 자기 집도 오락실이지만 다른 오락실을 가고 뭐 이것저것 사 먹고 그러면서 걔가 물질적으로 저한테 되게 고마웠던 친구예요. 걔 덕분에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었고 걔 덕분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랬어요. 정말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근데 그게 방면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언제 고등학교 이후로 이제 잘 못 만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냥 연락이 끊겨버렸는데 찾고 싶었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타이밍도 안 맞았어요. 그때 I love school이라는 게 저 이제 커가지고 한창 유행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았을 때 저는 군대에 있었던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와서 찾으려고 하니까 또 이제 연락이 안 되고 뭐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걔 덕분에 그 유년기 시절에는 그게 없었어요. 돈에 대한
부족한 느낌이라는 게. 약 300m 앞 해운대 그랬다가 백수 중학교 때 방면 이제 걔랑 좌회전하세요. 다른 중학교로 갔는데, 중학교 때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그렇게 이제 물질적으로 저한테 도움을 준 친구가 있긴 있네. 근데 그렇게 대놓고 막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친구는 아닌데, 그래도 저를 뭐 먹여 살렸다고 해도 돼요. 잘 먹였다. 그게 지금 저기 기장에서 이제 모텔하고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중학교로 같은 중학교로 가서 중학교에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같은 초등학교, 같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게 했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근데 중학교 가서 같은 중학교고 같은 반이 되면서 이제 친해지기 시작한 거죠. 같은 반이 되면서였나? 같은 반이 같은 반이 되면서. 그래서 친해졌지. 그렇게 중학교 때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제가 사고 싶은 거나 저한테 돈을 아예 이제 직접적으로 돈을 줄 수 있는 친구는 아니었으니까, 집에 가서 같이 밥은 먹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는 먹고 같이 놀고 하는 친구였었죠. 중학교 때 이제 그 친구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뭐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 되게 뭐 발명 같은 걸로 학교에서 잠깐 뭐 이슈도 되고 잘 살고 좀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물건을 제가 그렇게 훔쳤어요. 너는 뭐 이런 거 없어도 되니까 거의 뭐 뺐다시피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걔한테서 전자시계, 카시오 전자시계랑, 이거 마이마이였나? 샤프였나? 그때는 샤프였을 거예요. 걔는 잘 사는 집이었으니까 그거를 제가 그냥 대놓고 그냥 갖고 썼어요. 그때 제가 진짜 좀 못됐었어요. 그때 마음에 안 드는 애들 패고, 그때 진짜 막 주먹질 살면서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막 일진같이 뒤에서 삥 뜯고 그런 류는 아니었고, 교실에서 다 항상 중간 정도에 앉고 중계자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반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막 삥 뜯고 하면 뭐 이렇게 나쁜 애들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가서 반 죽여놨었거든요. 딴 데 가서는 해도 우리 반에서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그러니까 저를 또 안 건들죠.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다가 제가 그렇게 계속 안 좋은 길로 갈 수도 있었을 건데, 그때 좀 과도기 같은 시기였으니까. 근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친구들이 되게 밝은 친구들이었어요. 되게 긍정적인 친구들이었어요. 걔 한 명이 있었는데, 걔 덕분에 정말 제가 엇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엇나갈 성격도 아니었겠지만요. 그래도 되게 밝게 지냈던 것 같아요. 누군데 자꾸 이렇게 와. 그래서 그렇게 중학교를 지내고 중학교를 이제 뭐 그렇게 지냈어. 뭐 중학교는 뭐 그렇게 지내고, 고등학교 가서도 저를 또 이제 완전히 먹여 살리는 친구. 그 친구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노원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까 연락을 안 하는데, 연락이 뜸한데, 걔 집에서 걔가 잘 살았어. 걔도. 그러니까 참 운 좋게 좋은 친구들이 저는 옆에 있어줬어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친구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최대한 빠른 처리가 일단은 공단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 업무적인 얘기예요. 약 300m 앞 좌회전하세요. 이제 뭐 집에 다 다른 와가니까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것도 30분이 넘어갔어. 자, 자, 저기 서서 한번 끊을게요. 이게 또 중간에 또 이게 멈췄을까? 끝났을까? 가보면 알겠지만 아마 지금 35분 33분 정도까지 가는 것 같더라고요.
2분. 잠시 후 거기 빠져나와서 좌회전하세요. 나오다가 켰단 말이야. 그 정도 시간 되려나? 일단 끊어봐. 일단 끊었어. 뭐 복불복이지 뭐. 끊겼으면 또 끊기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잘 사는 친구가 또 고등학교에 또 저랑 이제 단짝 친구가 돼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저를 잘 먹여 살려줬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착하게 잘 컸어요. 다행히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잘 그렇게 커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살아와서 돈에 대해서 막 이렇게 궁하고 막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그 후로 이제 나이 들면서 돈이란 게 좀 있어야 되는구나 막 좀 그랬죠. 또 뭐야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돈을 벌면서 그때는 저는 돈을 만드는 주의예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버는 거는 누구 밑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 근데 저는 돈이라는 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제가 돈을 벌던 시절에는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그래 처음은 이제 몇십만 원 단위 몇십만 원만 벌어보자, 10만 단위로 벌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돈이 10만 단위로 벌렸어요. 제가 이제 딱 목표를 세워놨던 게 골을 통과를 했잖아요. 그 다음 골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10만 단위였으니까 이제 그럼 이번에 이제 100만 단위로 한번 해보자. 100만 단위 벌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하자. 그렇게 됐어요. 이 공 하나씩 붙이는 거야. 100만 단위도 이제 벌어져. 오케이 그래 그럼 이번에는 이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목표는 높게 잡아야지. 오케이 1000만 단위로 한번 벌어보자.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 쉽지 그게.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근데 1000만 단위까지 벌었습니다. 제가 1000만 단위까지 벌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게 제가 치킨맨 하던 때 제가 장사하면서 그때 돈을 그래도 잘 벌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1000만 단위까지 벌었어. 이어서 그럼 뭐야 그 다음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공 하나 붙으면 억이잖아. 오케이 이제는 한 달에 억 단위로 벌 수 있는 사람이 돼보자. 왼쪽에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버는 걸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돈을 번다라고 접근을 하면 안 되고 내가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무언가를 계속 찾아내야 이제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하죠. 지금 뭐 그런 도전의 시기. 그러니까 돈에 대한 접근은 저는 그래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런 거니까 결론은 그렇게 나네요. 돈은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돈에 너무 구애하지 말고. 저는 돈이 되게 없어 봤어요. 지금도 돈이 없어요. 막말로 재산이라는 게 내가 진짜 돈 없어가지고 막 손가락 빨고 먹고 싶은 거 잘 못 먹고 그런데 세금은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인 거지. 아이고. 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저의 돈에 대한 가치관, 방향성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진짜 미쳤지. 내가 달에 그걸 어떻게 벌어? 그래도 그걸 목표로 살아갈 겁니다. 목표는 이상과 목표는 크게 잡을수록 좋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돼가는 과정을. 그때까지 이 채널이 살아있다면. 오케이? 그렇게 지금까지 오늘 아주 길게 또 오랜만에 1시간 반짜리 될 것 같은데 쭈꾸비 라디오 퇴근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트 갈 거예요. 전화해서 내려오라고 할 겁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쭈꾸비였습니다. 바이바이. 충성. 이상 쭈꾸비였습니다. 또 만나요.